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걸 그냥 윤석열이 내가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 이런 얘기했으면 그냥 끝날 얘기인데요, 이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무원 징계하고 교육부 장관한테 경고하고, 왜 내 진위를 엉뚱하게 발표했느냐, 이주호 장관 경고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까지도 실드를 치려고 이딴 거를 만들었는데, 이날 있었던 이 이야기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일단 제목에서만 봐도 웃기지 않아요? 사교육 막아야 된다. 사교육을 막아.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 생기는 거야. 근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시키자. 사교육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은 존치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나가는 것 때문에 수능 쉽게 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냅둬라.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일반고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허다하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현역 중에 인서울을 한 명도 못 보냈다, 이런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말이 돼, 그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교 1등이 있을 건데 인서울을 못 보냈어? 스카이를 하나도 못 보냈다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사고, 외고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요. 애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자사고나 외고가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겨서 상위권들이 다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인서울 가는 애들이 현역 중에 한 명도 없다.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특목고, 과학고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난립해버린 자사고, 외고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존치하면서 수능을 쉽게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기 그리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났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전두환이 과외를 불법으로 막았을 때. 아이러니한 거예요. 힘으로 야, 사교육 막어, 똑같이 해, 평등하게. 이때가 교육의 열기도 뜨거웠고 교육의 공정성, 이것도 가장 좋았던 시기였어요.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이명박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명박이 수시 만들고 입학사정관제 만들고 자사고 만들고 이러면서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식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일이 이명박 때부터 벌어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승만보다 더 나쁜 인간, MB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썩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이태규,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태규가 앞장섭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확보되도록 기법을 고도화할 것이다. 고도화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 고도화가 뭔지 모른다니까.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이태규는요, 공교육 과정에서 담지 않는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라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방법. 정부는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하고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면 자사고, 외고 없애는 게 맞아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사교육 도움 없이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없애야죠. 그런데 그건 냅두고 이것만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 쉬운 수능 논란이 윤석열의 말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이주호 장관의 브리핑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해명을 했는데, 공교육 고가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주호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건 수능에서 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이 해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 학교 교과 과정이랑 공교육 교과 과정이랑 뭐가 다른데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윤석열이 똥을 싸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치우느라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걸 변명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 이것 자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응용 심화까지 배우면 그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된다. 지금은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운 정말 킬러 문제나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 때문에 사교육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부분을 끊어달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 한 거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날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야, 6월 모의고사 이따구로 누가 냈어? 담당 경질. 야,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왜 그따구로 얘기해? 이러면서 일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일을 키우니까, 대통령이 일을 키우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실드 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더 키우는 거예요. 자, 이주호 장관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우리 아이를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수십 년간 사실 지속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말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이주호 장관은요, 윤석열의 한 말을 그대로 브리핑했을 뿐인데 내가 미흡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교육 이권 카르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태규는요,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를 두고 사교육, 공교육이 맞물리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 불합리, 불공정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실드를 어떻게든 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답변이 나옵니다. 기자가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이주호 장관이 충분히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평가자들이 좋지 않은 문항을 개발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많아진다? 사교육이 막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교육하는 데서 제일 탐나는 층이 어디냐면 중위권 학생들. 자, 중위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능이 쉬워져?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학부모들이 이렇게 덤벼들어요. 그럼 학원에서는 그걸 부추기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진짜 노력하면 성적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죠. 사교육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혼란스럽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이주호 경고 때렸어요. 이게 이주호가 실수한 게 뭐냐면 업무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업무 보고 의제에 수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어서 주워 들었어. 야, 그 수능에 그 킬러 문항이 있어가지고 없는 지문도 막 비문학에서는 교과서에 없는 지문 막 나온다 그러던데 이거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주호가 브리핑을 해버린 겁니다. 이 얘기 안 했어도 돼. 왜냐면 업무보고 의제에 수능 얘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주호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주워 담으려고 막 하다가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으로 막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싸질러는 똥을 치우기 위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주 69시간 어디 갔습니까? 이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막 이런 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69시간을 끼워 맞추느라고 애를 썼어. 안쓰러웠어요. 질문하는데 답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어떻게든 막 말을 끼워 맞췄습니다. 표 만들고 하고.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자 윤석열이 장관 뭐라고 했어요. 야, 69시간 말도 안 돼. 자, 지금 69시간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이 지시한 대로 이거 만드느라고 똥줄 타면서 어거지 말 만들고 했었던 이 장관 욕만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대통령한테. 없어. 지금 69시간 어디로 갔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한 말을 브리핑했다가 조인트가 까입니다. 레임덕이에요. 자, 이번에 수능 출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베테랑,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빠집니다. 왜냐? 문제 잘못 냈다고 감사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은데 뭐하러 내가 그걸 해? 세상에 수능 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를 가지고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스펙이 필요한 S급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질은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수능 출제위원회 욕심을 내고 있는지 사교육계에서는 그 리스트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미 돌면서 그 사람들의 출제 경향, 성향 이런 것까지도 사교육계에서는 막 파악하고 분주해졌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완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장관들도 2조 조인트 까이는 거 봤죠?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브리핑 안 하려고 할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어떻게든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조인트 깝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심각한 레임덕에 지금 들어가 있다.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일명 꽃보직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힘이 세고 권한이 많고 예산도 많이 휘두를 수 있고 이런 자리 지금 다 안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했었던 자리를 지금은 승진하면 조인트나 까이고 잘리기나 하지 안 할래? 한직을 원한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곳.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정부는 마비되는 거예요. 심각한 레임덕 상태. 윤석열의 탄핵의 시계는 분명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